이제 게시판에 이제 몇 개의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이 재성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성에 관해서요. 이게 이제 재성이죠, 재성. 재성이 이렇게 있다면, 이 재성을 만드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죠. 당연히, 비겁이 재성을 만들겠죠, 비겁이. 극관계니까. 재성을 만드는 건 비겁이에요. 그러니까 비겁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고, 재성은 모임이고, 어떤 모임이나 어떤 조직을 말하는 거죠. 어떤 모임이나 조직은 그 구성이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어떤 모임이나 조직을 만드는 거고, 즉 육친론으로 따지면 비겁이 재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성을 좌지우지하는 게 비겁이 되는 거죠. 이게 극관계가 되니까. 그럼 이 재성이 본질이 뭐냐? 재성의 본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사람이 모이면 왜 모이냐 하는 거죠. 이게 사람 플러스 사람. 이렇게 사람이 모이면 이게 이제 어떤 이제 모임이 되는 거죠. 모임. 사람이 만나. 그럼 두 사람이 뭐하러 만나느냐 하는 거예요. 뭐하러. 두 사람이. 괜히 만날 일은 없죠. 괜히 왜 만나겠어요?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만드는 거죠. 뭔 일을 하려고. 즉,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모이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 하는 거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괜히 만나는 거는 아니고 뭔가를 하려고 만난다 하는 거죠. 뭘 하려고 이렇게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모임.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거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의 목적. 야, 우리 돈 벌자. 돈 버는 게 목적이다. 이게 회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적이 돈 버는 게 목적이다. 이 목적으로 모인 게 뭐냐? 회사잖아요. 회사. 우리가 회사라는 모임은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즉, 재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목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 하나의 목적.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는 거는 어떤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목적이 다르면 둘이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는 낚시하려고 하고, 하나는 사냥하려고 하고, 사냥하려면 산으로 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낚시하려면 바다로 가고, 이러면 두 사람이 만날 일이 없잖아요.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만날 이유가. 그래서 사람이 만난다 하는 거는 동일한 목적을 가졌다.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애 낳기 위해서 만나는 거죠. 애 낳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남녀가 만나는 것도 애 낳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는 반드시 동일한 목적으로 만나더라라는 거예요. 동일한 목적. 이해가 되시죠? 아니, 목적이 다르면 둘이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났다. 아니, 둘이 만나든, 셋이 만나든, 열이 만나든, 백이 만나든,
만나가지고 뭐 모였다 그러면 모임을 만들었다 하면 그 모임은 하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 하나의 목적을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재성이라는 거는 하나의 목적을 가진 모임이라는 뜻이 돼요. 재성이라는 게. 이게 이제 비겁이고요. 이게 재성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거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임은 뭐냐면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배를 탔다 그런 거예요. 한 배 타다. 한 배를 탔다. 한 배를. 동일한 목적으로 만났으니까 한 배를 탄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재성이라는 건 뭐냐면 한 배를 탔다 그런 거예요. 목적이 같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 나가 있다. 나는 여러 개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 공부하자. 우리 이번에 무슨 자격증 시험 따기 위해서 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워드 자격증 따려고 한다. 우리 이제 워드 자격증 딸 사람들끼리 모여 해서 모였잖아요. 이 모임. 요게 하나의 재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야, 뭐 공부만 할 수 있냐? 돈도 벌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저 주말에 알바 할 건데 야, 이제 군고구마 같이 저기 구워서 팔 사람들 모여. 우리 혼자서 파는 거는 좀 힘드니까 우리 두세 명 모여가지고 같이 군고구마 팔자. 그래서 여기서 군고구마 팔기 모임. 군고구마 팔기. 군고구마 팔 사람 여기 모여. 해가지고 또 한 두세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또 시간이 남으니까 야 우리 요번에 저기 어디 등산 가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등산 갈 사람. 등산 모임. 등산 갈 사람들 모여. 해가지고 이제 또 모여. 이래서 한 사람이, 나라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모임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임 하나하나는 다 하나의 목적을 가졌다라는 거죠. 하나의 목적. 그래서 재성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 그래서 이게 회사도 사람이 모인 거잖아요. 회사. 우리 돈 벌자. 돈 벌 사람 이리 붙어. 그래서 모여. 해서 만든 게 회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이 뭐냐면 돈 버는 게 목적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 말고도 모임이 많잖아요. 뭐 동창회도 있을 거고 뭐 개 모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취미 동호회도 있을 거고 많잖아요. 여러 가지 모임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모임들이 다 재성이고 재성은 하나의 목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목적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재성이 동일한 목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그냥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 예를 들어서 놀러가기 한 달에 한 번씩 놀러가기 한 달에 한 번씩 놀러가기 이런 모임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놀러가기. 그런데 일부가 야 우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놀러가기라고 모였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 야 우리 설악산 가자. 근데 B는 야 나 설악산은 나 저 고등학교 때 갔다 왔거든. 우리 제주도 가자. 이러면 또 찢어지는 거죠. 이러면 찢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의 모임도 나중에 또 다 찢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모임이라는 거는 즉 재성이라는 거는 동일한 목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목적. 동일한 목적.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일한 목적. 그런데 이런 모임이 꼭 이렇게 티가 나는 모임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 있냐면
내가 요번에 관공서 납품을 하려고 그래요. A가 있는데 관공서 납품. 관공서에서 요번에 PC를 한 100대를 놓는데요. 100대 어느 관청에서 PC 100대 PC 100대 관공서 납품하는 데가 업자예요. A라는 업자. 그런데 그냥 쉽게 되겠어요? 잘 안 돼. 그냥 쉽지 않잖아요, 이런 거. 그럼 내가 좀 쉽게 하려면 저 돈 좀 벌어야 되니까 B라는 심사위원, 관공서 납품할 심사위원, 얘가 공무원이에요. 얘한테 몰래 집에 찾아가지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야, 이 관공서 100대 납품하면 이거 가격이 이제 1억인데 내가 총 납품 단가가 1억인데 너한테 100만원 줄게. 100만원 줄게. 하고 로비를 하는 거야, 로비. 얘가, A가. 100만원 줄게. 100만원 내가 관공서 나 뽑아주면 내가 너한테 100만원 줄게 하고 뒤로. 이게 뇌물이죠, 뇌물. 그래서, 근데 이제 B가, 오케이. 얘는 이제 타락한 공무원이에요. 손잡았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얘가 납품을 할 수 있게 한 배를 탄 거야. 한 배 타다. 동업자가 된 거야, 동업자. 비리 동업자. 이것도 재성이 결성된 거예요, 재성. 왜냐하면 둘이 결탁을 해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이룬 거예요. 동일한 목적. 얘를 선택해주기로 동일한 목적이 된 거예요. 한 배를 탄 거예요. 이것도 재성이 결성된 거예요. 이게 정자가.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재성이라는 게 꼭 어떤 뭐 친목회라든지 뭐 취미 뭐 여행 모임 뭐 취미 동호회 뭐 동창회 이런 것만 모임이 있고 이것만 재성이 아니고 요렇게 관공서 납품을 하는 사람이 그 심사위원한테 뇌물을 써가지고 로비를 해가지고 둘이 결합을 했다. 그러면 둘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의 그 목적이 뭐냐면 얘 A라는 사람이 관공서 납품을 이룰 수 있게끔 공작을 하는 거죠. 이게 재성으로 묶여진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재성인 거예요. 이것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재성이라는 게 모임인데 꼭 뭐 취미생활 모임이나 뭐 동창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 결탁만 되면 결합이 돼가지고 목적이 동일해지면 그게 다 재성으로 묶였다 이렇게 재성이 형성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납품업자가 로비를 해서 뇌물을 매기는 사람하고 이렇게 결탁이 된 것도 재성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재성이라는 게 이게 재성의 본질이에요. 재성의 본질이라는 거는 두 사람 이상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묶인 게 재성의 본질이에요. 재성의 본질. 재성의 본질이라는 건 뭐냐면 두 사람 이상이 하나의 목적으로 결합한 거예요. 결합. 재성의 본질은 두 사람 이상이 하나의 목적으로 결합한 거예요. 이게 꼭 뭐 건전한 모임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뇌물도 마찬가지고 뇌물. A라는 업자가 B라는 사람한테 뇌물로서 결합을 했다. 두 사람이 이제 동일한 목적이 되고 한 배를 타게 됐잖아요. 이것도 재성인 거예요. 이런 게. 이게 재성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관공서 납품 같은 거 할 때 이 재성이 보이잖아요. 그럼 뇌물 먹였다는 거예요. 뇌물. 관공서 납품할 때 재성이 나오면 이거 뇌물 쓴다는 거예요. 그 재성 안에 정관이 들어있나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업자예요. 납품업자. 납품업자인데 내 운에서 이게 운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정제 근데 지장간에 정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내가 납품업자라고 그러면 이 정제가 들어오면 내가 누구하고 결탁이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누구하고 결탁을 할 건데 밑에 정관이 있으면 공무원하고 결탁이 되는 거고 이게 뇌물을 주는 하나의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정제가 위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정제. 그래서 정제라고 하면은 꼭 어떤 모임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하나의 목적으로 결탁했다, 결합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 누군가와 동일한 목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었다. 이게 정제가 돼요. 재성이에요. 이게 재성. 재성의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재성이라는 건 하나의 목적을 가진 어떤 결합체를 말하는 거고 하나의 동일한 목적을 가진 결합체가 되는 거고 정관이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일거리예요. 일거리. 정확히 말하면 임무. 정관이라는 거는 일거리고 정확히 말하면 임무. 내가 아니 노는 놈한테 돈 안 주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돈 주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겁재잖아요. 겁재.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 노는 놈한테 내가 놀고 있다면 누가 나한테 돈을 줘요. 뭔가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거리. 내가 맡은 임무.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정관이죠. 정관. 이게 일거리. 임무. 내가 뭔가 일거리가 있고 또 임무를 맡고 있어야지 나한테 돈이 올 거 아니에요. 내가 일거리도 없고 임무도 없고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일거리가 없고 임무가 없는 게 바로 노는 거 아니에요. 놀다. 내가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놀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돈을 주겠어요. 그래서 정관은 일거리나 임무를 말해요. 정확한 의미. 그런데 내가 일거리가 있고 임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누구하고 반드시 결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직체에 들어가서 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독고다이라고 하잖아요. 독고다이. 혼자 일하는 사람. 혼자 일하는 사람을 독고다이라고 그러잖아요. 혼자 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 소속이 없잖아요. 소속이 없어도 내가 일거리가 있고 임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정관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생기죠. 내가 일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관하고 정제하고는 의미가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육친론을 처음 공부하다 보면 정관도 일거리, 정관보다는 정제가 돈 버는 일과 더 관련이 있을 것 같죠. 정관보다도 정제가. 근데 아니에요. 사실은 정관이 더 돈 버는 일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정관이 더 돈 버는 일과 관련이 돼요.
더 돈 버는 일. 정관이 직접적으로 겁재를 다스리잖아요. 겁재. 정관이 직접적으로 겁재를 다스리잖아요. 이게 돈이잖아요. 일거리. 그래서 정제보다도 정관이 돈에 더 가까워요. 정제보다도. 정제는 어디서 버느냐, 누구하고 버느냐,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재성이란 거는. 재성은 그가 소속된 곳. 그러니까 독고다이로 일하는 사람, 혼자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분업을 하잖아요. 분업. 이 사회는 분업 시스템이잖아요. 이 사회가.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혼자 망치질하고, 제품 만들고, 판매까지 하고, 혼자 다 하기 어렵잖아요. 물론 혼자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독고다이라고 하는 거죠. 혼자 뛰는 사람들. 근데 대부분은 분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분업을. 만드는 사람 따로, 파는 사람 따로, 뭐 여러 가지 나르는 사람 따로, 뭐 밥 해주는 사람 따로, 이렇게 분업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왜 그러냐면 분업을 할수록 생산성이 올라가요. 생산성이 향상이 돼요. 엄청나게 몇 배, 한 대여섯 배 생산성이 향상이 돼요. 이 분업을 하면. 그럼 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이 이유가 뭐냐?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한 거죠. 문명 발전. 문명 발전에 필수예요. 이 생산성 향상을 이루는 이 분업이. 문명 발전에 필수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인간 사회가 분업을 많이 하게끔 그렇게 유도돼요. 혼자서 다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문명 발전에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분업 지향적이에요. 우리 인간 사회는. 그리고 이런 분업을 하는 곳이 이제 재성이 되는 거죠. 재성. 특히 정제. 이게 이제 분업을 이루는 곳인 거예요. 이게 분업을 이루는 곳. 육친론으로 이런 거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차이를 구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운을 보고서 이건 무슨 일이다 하는 거를 이제 의미를 명확하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취업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놀고 있는 애가 있는데 내 뭐 친한 후배가 놀고 있는데 얘 언제 취업돼요? 라고 물으면 정제를 봐도 되고 정관을 봐도 돼요. 그런데 의미는 다른 거예요. 이 정제라는 거는 얘가 어디 소속이 되겠는가 하는 거고, 정관은 얘가 진짜 무슨 일거리가 생기겠는가,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항상 같이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속은 생겼지만 일거리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무보직인 거죠. 무보직. 또는 징계받을 때 보직해임 같은 거 있잖아요. 보직해임. 보직해임이라는 징계가 있잖아요. 공무원도 그러고, 특히 공무원 쪽에는 뭐 보직해임이라는 징계가 많잖아요. 뭐 대기업도 그렇고요. 이 보직해임이 일어나면은 정관이 충이 걸려요. 정관이 충. 일거리가 이제 그 자리에서 일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잘린 건 아니에요. 소속은 아직은 소속이지만 소속을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소속에서 이탈을 하지는 않았지만 얘한테는 일을 배제하는 거예요. 넌 일하지 말고 일단 물러가 있어. 잘린 상태는 아니고. 그게 보직해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무원이나 대기업이나 뭐 일단 뭐 보직해임이라는 이제 징계가 많은데, 그런 우는 정관이 충이 와요. 이제 일거리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정관이 충. 그러다 진짜 잘린다. 진짜 잘리면은 정제가 충이겠죠. 정제가 충. 이건 이제 조직 이탈. 이탈을 하는 거죠. 이탈. 내가 어떤 조직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그
그 조직이 더 이상 내가 몸담는 조직에서 내가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정제가 충이면 이탈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이 충이 나도 얼마든지 또 잘릴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보직해임은 일어났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뭐냐면 이제 완벽하게 이제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완벽하게 이제 퇴사라든지 잘리는 건데, 그런데 운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월운에서는 정관이 충이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제는 월운에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일운에 나타나겠죠. 만약에 이제 진짜로 이제 퇴사일이 결정이 되고 그러면 그런 퇴사가 결정되는 날 일운에서 정제가 이제 충이 나겠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정제가 월운에 정제충이 월운에 나타났는데 정관이 안 보였다. 그럼 이제 일진에서 정관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데 잘리는 형태는 결과적으로 잘리는 거는 꼭 요렇게 요 형태만 잘리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정인이 축나도 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비겁이 겁재가 축나도 잘릴 수 있어요. 의미는 조금씩 달라요. 명확한 의미는 다른데 결국은 이제 조직에서 이탈을 하려면 이게 궁극적인 퇴사가 되는데, 그거는 월운에 안 나타났다 그러면 일운에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정인이 충이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정인이라는 건 내가 무엇을 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하다. 뭐뭐를 만드는 거예요. 뭐를 만드는 일. 이 만드는 일이 충이 됐다 그러면 내가 이제 못 만드는 거죠. 더 이상. 이거 가지고도 회사에서 잘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견이나 겁재가 축나도, 비견이나 겁재가 축이 걸려도 잘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렇게 잘리는 거는 어떤 식으로 잘리냐 하면 대인간의 마찰. 그러니까 왕따라든지 싸우고 그만두는 경우, 싸워서 그만두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싸워서 그만두다. 싸우고 그만두다. 왜 회사를 그만둘 때 일을 못해서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잘릴 수 있잖아요. 너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사고를 쳤어요.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인데 차 끌고 이제 영업 뛸 거 아니에요? 승용차 타고 영업 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차를 박살을 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잘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릴 수도 있고, 또 직원들끼리 싸움을 하고도 잘릴 수 있고, 또 일을 못해서 잘릴 수도 있고, 뭐 잘릴 수 있는 상황은 많잖아요. 또 사장한테 대들다가 잘릴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정인이 충이면 어떻게 잘리냐 하면, 일을 못해서 해고, 비견이나 겁재가 충이면 싸우고 그만두는 곳, 직원끼리 서로 왕따시키고 왕따당하고 막 이럴 경우, 그 다음에 사장한테 대들다가 싸우는 경우, 사장과 사장에게 대들다, 사장에게 대들다 잘릴 수도 있잖아요. 사장이 예를 들어서 나한테 뭐 일을 시켰는데, 이 김대리, 저 인천에 출장 갔다 와.
그렇게 나를 시켰는데, 아, 선생님, 저 사장님, 나 인천에 나 못 가겠어요. 라든지, 아니면 사장이 나한테 부당한 뭐 명령을 내렸다든지, 뭐 커피를 타와, 뭐 아니면 잡심부름을 시킬 수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사장하고 대들 수도 있잖아요. 아, 사장이 나보다 좀 나이가 어려. 아이고, 아니, 꼭 열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장하고 대들다가 잘릴 수도 있는데, 이건 뭘까요, 그러면? 사장한테 대들다가 잘리는 경우. 영업 방식에 대해서 논쟁을 벌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장은 이제 영업을 뛰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영업을 뛰면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가서 그러면 안 되고요. 이거는 그 윗선에 가가지고 로비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사장하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세상 일은 아주 다양해요. 만약에 사장하고 대들다가 잘린다 그러면 이건 무슨 운일까요? 뭐가 충이 나면 이제 이렇게 될까요? 정인이 충 나는 거는 일을 못해서 잘리는 거. 비견이나 겁자가 충이면 싸우고 그만두는 거. 사장에게 대들다가 잘리는 경우는 뭘까요? 뭐가 충이 날까요? 이거는 식상이 충 나는 거예요. 식상이 충 나면 사장한테 대들다가 잘리는 거예요. 식상이 충이 나면.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윗사람에게 이기려고 해요. 이 식상이 운이 오면 윗사람한테 이기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식상이라는 건 관을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관에게 이기는 거잖아요. 식상이라는 게. 그럼 관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관은 윗사람이에요. 정관. 사장한테 대들다가 잘리는 거예요. 식상이 충이 나면. 그 다음에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정제가 충이 나면 뭘까요? 정제충. 정제가 충이 나면 어떤 식으로 잘릴까요? 잘리는 케이스 다양해요. 잘리는 케이스. 정제가 충이면 명퇴. 회사가 장사가 안 돼. 요번에 감원이 있대. 나 내가 감원 명단에 들어갔나봐. 이제 이러는 거예요. 정제가 충나면. 명퇴라든지, 감원 명단에 들어갔다든지, 나는 일 잘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가 없어진대. 이럴 수 있잖아요. 회사가 뭐 통폐합 된다든지, 뭐 부서 통폐합, 뭐 이런 식으로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잘릴 수도 있잖아요. 정제가 충이 나면 그런 거예요. 부서 통폐합, 명퇴나 부서가 없어져요. 부서가. 또 정관이 여기 이제 없죠. 정관이 충나면. 정관 충나도 잘릴 수 있죠. 이건 뭘까요? 정관이 충나서 잘리는 경우는? 정관이 충나서 잘리는 경우. 결과적으로 잘렸다라고 결과론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관이 축나는 경우.
이게 이제 무슨 사유가 돼가지고 잘리게 된다 그러면 정관이 축나는 경우는 명예손상으로 잘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 명예손상. 공무원들 이 명예손상 시켜가지고 잘리는 경우 있잖아요. 망신 이런 거. 공무원들 왜 누구 뭐 스캔들이 나거나 뭐 성추행했다거나 그래가지고 잘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망신스럽게 쪽팔리게 사고 쳐가지고 이건 정관이 축나는 거예요. 이러면 명예손상이 왔다든지 뭐 이런 사고 쳐가지고 잘리는 경우, 그 이제 정관충이 이제 이유가 될 때는 그런 식으로 잘려요. 이거 말고는 잘리는 게 없어요. 편인충. 선생님, 편인충은요? 이거 잘리는 거 아니에요. 편인충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직장 잘렸다 하는 건 못 봤어요. 그 다음에 편제충. 이것도 없어요. 편제충 걸려가지고 잘렸다 하는 건 못 봤어요. 그 다음에 편관충. 여기 좀 안 나온 것이, 편관충도 안 나왔죠. 편관충 나왔다고 해가지고 잘리는 것도 못 봤어요. 이건 잘리는 케이스들이 아니에요. 편인충, 편제충, 편관충. 이거는 잘리는 케이스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못 봤어요, 제가. 수천 명을 봤지만 못 봤어요. 이거는 잘리는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아요. 편인충, 편제충, 편관충은. 근데 다른 육친충은 잘리는 사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잘린다 그러면 어떤 사유로 잘리는지 알 수 있어요. 요 육친의 충을 보고. 그러니까 잘리는 이유도 다양한 만큼 육친 하나로 다 잘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육친이 다 그 일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사유가 좀 다른 거죠. 사유가. 근데 결과적으로는 잘렸다. 근데 궁극적으로 내가 그 회사에 더 이상 못 나가게 됐다.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못하게 됐다. 그러면 어디선가, 즉 월운이나 일진이나 해운에 정제충이 결국은 나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과 더 이상 함께 가지 못한다. 동일한 목적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직장 이탈이 되는 거죠. 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 잘리는 케이스. 그러니까 이 점쟁이들이 잘렸다 그러면 잘리는 게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엔 별의별 사유가 다 있잖아요. 별의별 사유, 아주 다양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일을 그만두게 되는데 그 다양한 사유들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그냥 잘렸다 그러면 뭐 재성 하나만 보고서 잘렸다, 이거는 아주 단순한 생각이에요. 이건 아주 단순한 생각이고, 세상은 복잡하기 때문에 별의별 일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별의별 일들을 다양하게 찾아야 돼요. 알아내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게 이제 일종의 통변이기도 한데, 다양한 케이스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예, 뭐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그 재성에 관해서. 육친의 재성에 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이라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이제 재성이라는 게 아까 이게 이제 동일한 목적을 갖는
목적을 갖는 모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모임이라는 거는 하나의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임이라는 거의 전제가 뭐냐면, 모임은 당연히 하나의 목적을 가지는 게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목적을 가진 집단을 모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말을 쓰지 않아도 돼요. 이 말을. 그냥 모임이다. 아, 모임은 하나의 목적을 가진 게, 하나의 목적을 가진 게 당연히 모임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하나의 목적을 가진 모임이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 목적이 다르면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이. 목적이 다르면. 목적이 같기 때문에 만나는 거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재성은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편안함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편안함. 편안함. 편안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재성이라는 게. 아, 재성이 아니고, 이제 정제는 편안하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모임을 가졌다 그러면 내가 어디 소속이 되고, 나한테 그 자리가 생겼다 그러는데, 그 자리 중에 정자가 붙으면 편안한 거예요. 편제는 불편한 거예요, 불편. 항상 정과 편은 의미가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정과 편은 의미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구역 내에서 의미가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리라는 큰 의미 안에서 정제는 편안한 자리가 될 거고, 편안한 자리. 편제는 불편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자리는 오래 앉을 수 있다는 거죠. 오래 앉다. 오래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편한 자리는 오래 앉지를 못해요. 그래서 임시 자리. 잠깐 앉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편제는 임시직,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같은 거. 계약직도 오래 있지 못하잖아요. 계약직. 그리고 정제가 이게 이제 정년보장직. 사주에 편제밖에 없어요. 정제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뭐 한 자리에 10년 있었다.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근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 대부분 자리를 아주 자주 옮겨요. 이 사주에 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편제만 있다든지 아니면 편제는 3개인데 정제가 하나다라든지 아니면 천간에 편제가 올라가 있고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0명 중에 9명은 전부 임시직이나 계약직이에요. 임시직이나 계약직. 근데 누가 더 그리고 반대로 정제가 강하다 사주에. 그러면 이 사람은 편안한 자리니까 정년이 보장된 자리예요. 아주 오랫동안 일하고 이제 편안하게 다닐 수 있죠. 그런데 큰 돈을 누가 만질까요? 큰 돈. 얘네들은 월급밖에 못 벌어요. 정년 보장된 자리는 얘네들은 벌어야 월급이에요. 벌어야 월급. 정년 보장된 자리는 월급쟁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자 될 수 있나요? 부자 못 되죠. 부자가 되려면 어떤 한 인생의 기회에서 한번 떼돈을 벌어야 돼요. 부자가 되려면 어떤 인생의 기회에서 한몫 잡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한몫 잡는 기회가 와야 돼요. 부자가 되려면. 이게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인생의 그런 짧은 기회일 때 한몫을 잡아야 돼요.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월급 남보다 좀 더 받아요. 월급 한 달에 나 한 500 받아요. 1000 받아요. 이래가지고 평생 벌어봐야 남보다 돈은 좀 많이 있고 여유롭게 살 수 있지만 그건 진짜 부자는 아니에요. 부자가 되려면 보통 100억.
이 정도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벌려면 월급 가지고는 안 되고, 언젠가 일생에 보통 한, 2년 내지 3년 동안 한몫 큰 거 챙길 수 있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 그거를 잡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때 버는 벌이가 100억, 100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자가 되는 케이스예요. 짧게 와요. 시기는 한 2년, 3년,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랫동안 가지 않아요. 편제는. 짧게, 길어봐야 2년, 3년 이렇게 버는데, 그때 벌을 때 한번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자의 사주이지. 남보다 월급 많이 받아요. 나 지금 의사예요. 의사가 한 달에 한 1000만원 번다고 쳐요. 의사가 한 달에 1000, 1년이면 1억, 10년이면 10억. 의사 한 30년 생활했다. 30억 벌겠죠. 이거 가지고 부자라고 할 수 있나요? 그냥 먹고 사는 거죠, 그냥. 남들보다 조금 잘 먹고 사는 거죠. 100억 못 벌어요, 의사가. 의사 월급 가지고 100억 못 벌어요. 근데 진짜 부자는 100억, 200억, 1000억 이렇게 버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월급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뭔가 한 방을 뻥 터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정제는 월급만 가지고 사니까 자리는 보장됐지만 부자 사주는 아닌 거예요. 진짜 떼돈 벌 수 있는 거는 월급쟁이가 아니라 계약직이거나 임시직이거나 이렇게 한 방을 터트릴 수 있는 건 얘네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제는 반드시 부자는 반드시 편제가 있어요. 부자 사주는. 정제 가지고 부자 될 수는 없어요. 유산을 받아서 재벌 2세로 내가 부모님 유산 받은 게 1000억 있어요. 1조 있어요. 이러고 그거 유지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게는 있겠지만, 진짜 부자 소리 듣고 한평생 한번 크게 한번 부자 소리 듣고 이렇게 살아보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몇백억 부자 이런 사람들은 다 사주에 편제가 있어요. 정제 가지고는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남보다 좀 더 풍요롭게 사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진짜 부자 100억 이상 몇백억 이런 부자들은 다 편제예요. 정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어요. 일방적으로 세상은 좋기만 하고 또는 나쁘기만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다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그런 기회, 짧은 기회, 2년에서 3년 사이에 한번 크게 터트리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리고 그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아니, 2년에서 3년 사이에 한 100억 터트려 가지고 죽을 때까지 조금씩 이제 까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대부분. 부자들의 패턴이 그래요. 근데 이제 기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더 벌 수도 있겠죠. 더 벌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서서히 올라갈 때는 편제의 힘 가지고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정제의 힘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는 또.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편제는 한번 팍 튀는 거예요. 한번 팍 튀어가지고 부자가 됐다. 일단 어떤 재산의 반열에 올랐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부자가 됐다. 그러면 요 구간은 편제이고,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구간은 이제 정제가 되겠죠. 이런 거예요. 편제하고 정제는 본질적으로 틀려요. 본질적인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재성에서
정제는 이제 편안함이라고 그랬죠. 편안함. 편제는 불편함. 그러면 편안한 게 누구냐? 부인이죠. 불편한 건 애인. 선생님, 애인이 더 편안하지 않아요? 안 그랬죠. 애인은 불편한 존재예요. 편안한 게 부인. 왜 그러냐면, 부인은 주어 패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 주어 패도 안 도망가잖아요, 부인은. 근데 애인 때리면 바로 도망가죠. 애인을 어떻게 때려요? 애인은 때리면 도망가잖아요. 근데 부인은 때려도 안 도망가잖아요. 남자를 더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볼 때 더 편안한 존재라는 거예요, 부인이. 애인은 불편해 받들어 모셔야 돼요. 받들어 모시다 손으로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 존재가 애인이에요. 애인한테 선물해줘야 되고 알랑방귀 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애인이 안 도망가잖아요. 애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애인이. 애인 불편한 거예요. 애인 편안한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하려면 부인이에요. 막 다룰 수 있는 거. 부인은 떠받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막 쿠사리도 먹이고 야단도 치고 호통도 치고 그러잖아요, 부인한테는 남자들이. 근데 애인한테는 그러지 못하지. 바로 도망가잖아요. 좀 목소리 크게 조금 소리 좀 지르면 애인은 바로 도망가잖아요. 떠받들어야 되고 선물 사줘야 되고 얼마나 신경 쓰여요. 그럼 불편한 존재예요, 애인은. 본질적으로. 이거 잘 몰라요, 사람들. 그러면 부인은 뭐로 다스리느냐? 돈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돈. 겁제. 부인 돈 주잖아요. 부인 월급 갖다 주잖아요. 남편이 돈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부인은 살림시키는 거잖아요. 정제니까 겁제로 다스리는 거. A는 정으로 다스리는 거죠. 정이나 의리. 이게 비견이죠. 비견. 그래서 애인한테 돈을 준다. 그거 애인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한테 돈 주고 이제 보통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게 왜 이제 룸사롱이나 이렇게 술집 가면은 돈 주잖아요. 여자들 술값으로. 그러면 이제 보통 그게 이제 집에 부인이 있는 남자들이 그거 이제 술집 애인 아니냐. 애인 아니에요. 돈 주면 애인 아니에요. 돈 주면 부인이에요. 돈 주면 부인. 운에서 정제가 나왔다. 돈 준다는 얘기예요. 운에서 여자가 나왔는데 술집 여자를 사귄다. 돈으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제예요. 정제로 나타나요. 편제는 정으로, 의리로 나타나는 애인. 누가 더 무서울까요? 누가 더 무서울까요? 편제가 무섭죠. 편제. 정하고 의리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애 있는 여자가 바람이 나가지고 뭐 가정 다 버리고 뛰쳐나오잖아요. 돈 보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정하고 의리 때문에 뛰쳐나오는 거예요. 편제가 더 무서운 거예요. 편제. 우리가 정관과 편관이 더 뭐가 무섭냐라고 할 때 정관하고 편관이 뭐가 더 무섭죠? 정관하고 편관. 네. 편관은 폭력이에요. 폭력. 정관은 고소고발. 고소고발. 지금 고소고발 많이 하잖아요. 나라에서. 정권 비판하면 전부 고소고발 하잖아요. 박근혜 욕하고 그러면. 옛날에 전두환 때 전두환 욕하면 고소고발 하나요? 주어 패잖아요. 폭력이 무서운 거예요. 폭력이. 고소고발은 안 무서워요.
폭력이 무서운 거죠. 폭력이. 직접적인 위협은 폭력이에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그러잖아요. 법보다 주먹. 당연하죠. 내 앞에 장사 없는 거고 주워 패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편관이 더 무섭고 이 편자가 더 무서운 거예요. 편자가 더 본능적이고 무서워요. 그래서 재성 중에서도 편재가 더 무서운 거예요. 얘네들은 정하고 의리는 죽어요. 대신 죽어요. 대신 죽다. 아니 대신 죽어주는 거, 대신 죽어주는 경우들 있잖아요. 우리 역사적으로 역사책에도 보면 뭐 친구 간에 대신 죽어주기도 하고 임금과 신하 간에 대신 죽어주기도 하고. 왜 임금이 도망가고 신하가 임금으로 위장하고 적과 이렇게 맞서다가 적을 속이고 임금 행세하다가 대신 죽고 임금은 신하 옷 갈아입고 도망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의리, 정으로 죽는 거예요. 돈 줄게 대신 죽어줘. 뭐 이거 있어요? 이런 경우? 없잖아요. 돈 바라고 대신 죽어주는 경우 없잖아요. 세상에. 야, 너 나한테 1억 줘. 너 나한테 100억만 줘.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런 경우 없잖아요. 자기가 죽는데 돈이 뭐가 필요 있어요. 물론 가족을 위해서 내가 대신 내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돈 받고 죽어주겠다 하는 경우 있어요. 그게 이제 가족을 위해서 의리 때문에 죽어주는 거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 내가 돈 받고 죽어주는 경우 없잖아요. 나한테 뭐 10억,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고아예요. 근데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 부모, 형제, 가족 없어요. 나 1000억 줘. 너 대신 내가 죽어줄게. 내가 죽으면 1000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부양할 가족이 있다. 내가 얘네들 먹여 살리려고 내 한 목숨 버릴 수 있잖아요. 그때는 1000억 받아가지고 가족한테 주고 대신 죽어줄 수 있잖아요. 이게 의리 때문에, 정 때문에. 이 편자가 무서운 거예요. 편자가. 인성도 편인이 무섭고. 이게 비견이잖아. 관성도 편관이 무섭고. 주패니까. 이게 편관이 종교잖아요. 또 종교. 선생님 종교가 무서워요? 종교 하나도 안 무서운데요? 종교가 제일 무섭죠. 종교는 자비 아니에요. 자비. 자비면 안 무서울 것 같죠. 자비 부르짖는데 뭐 무섭겠어요? 근데 천만의 말씀. 니들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 이 지옥보다 무서운 거 있어요? 이 세상에? 지옥보다 무서운 거 없잖아요. 지옥 간대요. 말 안 들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종교가. 저 패는 것보다 더 무섭잖아요. 지옥 간다는 게. 지옥보다 무서운 거 있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가.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 그러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이런 거죠. 그래서 전쟁도 종교 전쟁이 제일 무섭고, 지금 이슬람하고 아랍하고 미국하고 싸운 것도 다 종교 전쟁 아니에요. 종교 전쟁. 죽어서 알라 신겨 두르고 안 되는데 누가 말려요. 자살 폭탄 테러 같은 거. 걔네들 그렇게 얘기해요. 죽어서 알라 신겨 두르고 간다. 그거 누가 말려요. 지들 좋아서 그렇게 가겠다는데. 아무도 못 말리지. 제일 무서운 게 자살 테러고. 편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가 무섭고 편관이 무서운 거예요. 네. 잠깐 10분간 쉬었다 할게요.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 커피요? 커피 마셨죠?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커피예요, 커피. 인스턴트 커피. 저는 잠 자는 거하고는 상관없더라고요. 커피를 많이 마셔도 인스턴트 하루에 뭐 6, 7잔도 마시고 그랬는데 그래도 잠은 또 금방 또 오더라고요. 잠 잘 자고 또 원두 커피도 한 3~4잔 마시기도 하고 잠 잘 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죠. 체질의 문제도 있고 그게 이제 약이라는 게 누구한테는 약이 되고 누구한테는 독이 되고 독은 아니어도 누구한테는 약발이 듣고 누구한테는 약발이 안 듣고 이게 다 이제 체질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TV에 보면은 케이블 TV에 보면은 뭐 천기누설이니 뭐 이런 방송들이 있잖아요. 뭐 암을 고쳤다. 뭐 대장암 말겼는데 뭐 먹고는 뭐 암이 완치됐다.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이제 케이블 TV 보면요. 근데 뭐 그렇다고 누가 똑같은 암이 걸렸을 때 그렇게 먹으면 다 암이 완치됐냐? 그럴 것 같았으면 세상에 병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발이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일단 시도는 해봐야죠. TV에서 내가 무슨 중병에 걸렸는데 누가 그거 먹고는 낫다 그러면 나도 한번 시도해봐야죠. 운이 좋게 나한테도 약발이 들으면은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약발을 미리 알 수 있으려면 사주를 보면은 나한테 그게 약이 듣는지 그런 거를 알 수 있기도 하죠. 미리. 전에 이제 나한테 이제 이 사주를 배운 분 중에 한 분이 침수를 공부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왜 사주를 배웠냐고 물어봤더니 똑같은 병인데 누구는 낫고 누구는 안 낫더라라는 거예요. 똑같은 병이어가지고 누구한테 똑같이 치료를 한 거죠. 침을 놔봤는데 누구는 낫는데 누구는 안 낫더라라는 거예요. 약도 아니고 침을 놨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면 사주가 달라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 해가지고 이제 사주를 공부한 분이 있었어요. 침도 그래요. 침 놓는다 그래가지고 무슨 병에는 어디다 침을 놓는다 이렇게 이제 의서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그게 똑같은 효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또 틀려요. 사람 체질에 따라서 누구는 그게 치료가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게시판을 보면
나연아님이 그 송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물어보실 때 한 12월 중이면 이제 송사가 끝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사실은 그거에 관해서도 전에도 한번 또 얘기를 했었지만 다시 잠깐 또 얘기를 한다면 그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단순한 거는 아니에요. 단순히 요것만 보고서 요렇겠구나 라는 건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이게 나연아님 사주인데 나연아님은 이제 금이 없잖아요. 사주에 나연아님은 금이 없는데 이렇게 없는 오행이 들어오면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그래서 금이 이렇게 없는 사주에 금이 들어오면 금의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특히 일어나요. 이게 원래 금이 많다 그러면 금운이 들어와 봐야 잘 몰라요. 그런데 금이 없는 사주에서 금이 딱 들어오면 그게 아주 두드러지게 다 금방 나타나요. 알 수 있게 확연하게. 그래서 올해 같은 때 이제 이 금이 이제 삼합으로 들어오니까 상관이 들어오니까 소송거리를 가진 사람 이게 이제 소송이죠. 소송거리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거예요. 해운이. 근데 이제 이거는 만약에 이제 상관이 이 운에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하면 이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소송거리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쪽에 상관이 나타났다 그러면 소송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이제 관점이 이제 이거는 이제 삼합으로 사람에 맞춰져 있는데, 만약에 운에서 상관이 나타나면 관점이 소송거리로 맞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관점의 차이인 거죠. 그런데 이제 1월 달에 이제 소송이 끝날 거다라고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운이 없는 사람이 이런 거죠. 여자 사주에 쉽게 예를 들어서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라고 할게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남자 사주인데 정제가 없어요. 정제가 없다.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정제가 없다. 그럼 정제는 부인인데, 돈 주고 다스릴 수 있는 부인인데 부인 없는 거 아니냐. 근데 결혼해가지고 처자식이 있어요. 부인 있잖아요. 부인. 이거하고 똑같은 경우가 그거죠. 정의는 엄마인데, 엄마를 의미하는데 육친으로요. 정인이 없다. 그럼 엄마가 없느냐? 세상에 엄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엄마가 먼저 빨리 돌아가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엄마의 존재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육친에 없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존재가 없느냐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친에 없어도 내가 그 존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내 인생에서 그 존재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제가 없는 남자는 설령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인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인덕을, 이걸 보통을 이제 부인덕을 못 본다. 이 존재가 없으니까 이 존재에 대한 내가 기쁨도 없을 거고, 슬픔도 없을 거고,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산속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을 일이 없겠죠.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기쁨을 느껴보지 못할 거 아니에요. 산속에서 농사만 짓는 사람은. 또 반대로 바닷가에서 물고기만 잡는 사람은 농사 짓는 일을 안 한다 그러면 농사 짓는 기쁨을 모를 거 아니에요. 농사 짓는 기쁨. 농사를 짓다 보면 기쁠 수도 있고 농사가 망치면 슬플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관한 기쁨이나 슬픔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정제가 없는 남자는 설령 부인이 있다 하더라도 부인에 대한 평생 살면서 부인에 의한 기쁨이나 슬픔 같은 거를 겪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물론 이제 살다 보면 뭐 부인의 일이 일어나겠죠. 근데 평생으로 보면 부인의 덕을 본다든지 부인으로부터 뭐 어떤 기쁜 일, 슬픈 일 이럴 일들을 그렇게 많이 겪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고 그래도 겪을 거 아니냐. 그때 정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정제가 들어올 때 부인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으로부터 기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슬픈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주에 뭐가 없으면 그거로 인한 기쁨도 없고 그거로 인한 슬픔도 없고 평생을 보면 그럴 일은 별로 없는데 운에서 그게 딱 나타나면 그게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남자든 여자든. 예,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뭐 속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른 문제죠. 그래서 이 나야나님 같은 경우에는 금이 없기 때문에 평생 살면서 금의 일을 그렇게 겪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운을 보면 이때는 금의 일을 겪죠. 28부터 32, 38부터 42까지는 금운이기 때문에 대운에서 금의 일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이제 길게 겪겠죠. 그런데 이제 해운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상관이 들어올 때 이제 금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구설을 가진 송사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거고 상관이 일어나면 이제 상관이 주된 관점이 되는 거고 상관 밑에 있는 이제 비견이 여기 비견이나 겁재가 지장간으로 오면 송사가 일어나는데 그 송사에는 사람이 들어있구나 하는 거가 되는 거고 해석상 이 경우에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송사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겠구나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인이니까 이게 엄마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문서의 일일 수도 있고 라는 거죠. 사람이 나타나는데 송사를 가진 사람 또 사람이 나타나는데 어떤 문서를 쥔 사람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제 끝날 때 세상에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죠. 시작 없고 끝만 있는 그런 경우 없고 시작이 있는데 끝이 없다 이런 경우도 없잖아요.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을 거고 이거는 불가피한 거예요.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을 거고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시작과 끝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사도 있으면 송사도 시작이 되면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송사가 시작됐다.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으니까. 근데 지금 나연아님 같은 경우에는 송사가 이제 금인데 이렇게 시작할 때 금이 나타나고 끝날 때도 금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끝날 때도. 누구나 그래요. 사주에 어떤 게 이 세상에 어떤 거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고 시작할 때 오행으로 그게 나타나고 끝날 때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이거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정관이 없는 여자가 여자인데 정관이 없다. 근데 운에서 정관이 들어오면 남자가 생긴 거야. 남자가 생기다. 그럼 끝날 때도 있겠죠. 끝날 때도 생겨야 되겠죠. 남자가 끝나다. 남자가 끝나다. 끝날 때도 생기겠죠. 끝나다. 끝날 때도 정관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게 이 정관이 원래 없는 여자는 요때 남편을 만나고 요때 남편을 헤어지고 남편이 죽을 때도 꼭 정관이 나타나요. 이렇게 어떤 존재가 사주에 그 오행이 없을 때는 그 존재가 끝날 때도 운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송사도 영원한 송사 없잖아요. 이 세상에 영원한 존재는 없잖아요. 그러면 끝날 건데 끝날 때도 금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러면 운에서 지금 12월 달에 올해 운에요. 1월 달에 이 상관이 그러면 이게 송사가 마무리되는 거냐? 모르죠. 솔직히. 내년 월운에 보면 이때도 상관이 나오고 또 이때도 상관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언제 송사가 끝날지 모르잖아요. 상관이 있는 날은 송사가 있는 날이니까. 그런데 사건의 진행을 보아하니 1월에 이제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돈의 일이 있는데 이건 또 돈이 깨지는 거죠. 겁재가 충형이면 이제 돈이 깨지는 거예요. 돈이 깨지는데 돈의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 돈이 깨져요. 돈의 일이 일어나는데 그 밑에는 상관이 들어있는 걸 보니 이 소송이 돈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잖아요.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송들도 있어요. 별의별 소송들이 다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소송이 결국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인데 돈이 나오고 돈이 깨지고 또 문서가 나오고 하는 거를 보고 지금 진행 결과가 지금 한참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냈는데 그러면 대충 이제 끝날 때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고 어림잡아 보고 이 운이면 시기적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냐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이때쯤이면 끝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정도 진행이 됐으면 이제 끝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데 요 운 정도면 시기적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끝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재판의 진행 내용도 있잖아요. 재판의 진행 내용. 서로 유불리,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고 지금 어떻게 지금 협상 타협이 이루어지고 이런 거로 여러모로 보건데 그러면 1월 정도에 지금 운이 이러하니 돈이 깨지고 이 돈이 이 소송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돈이니 그러면 이때 마무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고 이때쯤이면 끝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사주학의 한계이고 이런 식으로 밖에 해석이 안 돼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더 이상 한 번에 딱 보고 이건 뭐다. 그 일을 정확히 맞추겠다. 무당이라면 가능하죠. 무당이면. 그것도 무당 중에서도 아주 그냥 신이 잘 통하는 무당 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맞출 수도 있겠죠. 그런 무당이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백발백중을 맞추는 건 아니고 또 설령 그런 무당이었다고 해도 늘상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맞추는 것도 아니고 무당의 단점은 그거죠. 지금 아무리 신발에 올라가지고 잘 맞추는 무당이라고 하더라도
1, 2년 지나면 또 헷갈려요. 오락가락해. 귀신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해요. 원래 귀신이란 존재는 들락날락거리는 날아다니는 존재예요. 상관은 날아다니다 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머무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머무르지 않다. 상관은 이게 방황이잖아요. 방황. 상관이라는 게 방황. 그래서 항상 날아다니고 그럼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무당한테 이 귀신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는 경우는 있어요. 있는데 중간에도 들락날락 거려요. 그리고 보통은 한 1, 2년 있다가 날아가고 다른 사람한테 날아가고 그러면 이제 신이 떨어지니까 신 잡으러 또 이제 기도하러 다니고 또 신내림 다시 굿 받아야 되고 무당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백발백중 무당이다. 네가 백발백중 해봐야 1, 2년이지. 그거예요. 평생을 뭐 김구마가 우리나라에서 최강의 무당인 김구마가 항상 백발백중일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오락가락해요. 한 1, 2년 잘 맞았다가 1, 2년 안 맞았다가 이래요. 무당 겁낼 필요 없어요. 무당보다 학문으로 하는 게 이겨요. 싸움하면. 무당 얕잡아 보셔도 돼요. 네, 뭐 또 궁금하신 거. 그래서 이제 나연아님의 이제 송사는 이제 한 1월이면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뭐 궁금하신 거.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이게 학문이 무조건 100% 나라고 해서 저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오로지 학문으로만 하느냐 하면 그거는 또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저도 도안을 가지고 있어요. 도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풍수지리를 보는 거예요. 풍수지리. 예를 들어서 뭐 집이라든지 가게라든지 이런 터를 보고 이 터는 어떤 터다. 예를 들어서 아주 센 터다. 여기는 사람이 살기 어렵다. 여기서 사람이 살면은 뭐 어떤 식으로 된다. 이렇게 보여요. 사실은. 그 다음에 어떤 병이 걸렸을 때 이거 먹으면 좋겠다. 이거 먹으면 안 좋겠다. 이것도 또 알아져요. 저절로 느낌이 와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도안이라고 그래요. 도안. 도사의 눈이다. 이게 이제 도자예요. 도안. 안자. 눈 안자. 이제 순수하게 학문으로만 한 사람은 이제 법안이라고 그래요. 법안.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학문으로만 한 사람. 제가 사주학에 관해서는 법안이에요. 사주학. 사주학에 관해서는 학문으로만 이제 했지만 사실은 이런 것도 보여요. 하나만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 점쟁이가 순수하게 뭐 학문으로만 한다 이런 경우들은 없고 약간 몇 가지 능력들을 가져요. 몇 가지 능력들을. 근데 저도 이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어디가 아픈지 보여요. 알아져요. 저절로. 이렇게 좀 그냥 예를 들어서 누가 어디가 아파요 그리고 찾아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등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이렇게 쓱 이렇게 만져보거나 이렇게 보면 얘 이것 때문에 아프구나. 여기 아픈 위치를 딱 찍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뭘 먹으면 이거가 치료가 되겠다. 이런 거가 이제 와요. 느낌이.
이건 귀신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귀신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 귀신은 아니고, 제 자체적인 상관의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자체적인 상관. 어쨌든 그런 능력을 가지려면, 어쨌든 이런 능력을 가지려면 상관이 있어야 돼요. 상관. 죽으나 사나 상관. 어쨌든 간에 사주 어딘가에는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요게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이게 꼭 귀신의 능력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 자체적인 그런 능력이에요. 이게 상관이 꼭 귀신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체적인 그런 오묘한 능력도 이 상관으로 나타나요. 저도 이게 있어요. 그래서 알아요.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보통 이렇게 사주학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사주 공부한다 하면은 어딘가에는 이제 능력이 있어요. 유사한 능력들이. 남들은 없는 이렇게 좀 유사한 능력들이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그걸 더 발전시킬 수도 있고, 공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주학을 통해서 학문으로 접목을 시킬 수도 있고, 확인하는 과정이죠. 사주학은 이제 학문으로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네, 뭐 궁금하신 부분 아니면 어떤 이제 풀이할 거를 알려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어떤 이제 학문이 아닌 방법으로 어떤 느낌을 가지고 뭔가를 얘기할 때는 느낌 가지고 뭔가 이제 점을 치겠다, 점이나 운을 보겠다 할 때는 이 느낌이 옳은가 확인을 해야 돼요. 긴가 민가 할 때도 있어요. 이게 느낌이 긴가 민가. 만약에 긴가 민가 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이 느낌은 틀린 거예요. 긴가 민가 한 느낌이 들지 말아야 돼요. 요거는 이제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점쟁이들이 이 무당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무당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확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이 어떤 점사를 내린다. 점사. 그러니까 이걸 점사라고 하는데 뭐냐면 귀신이 직접 귀에다 대고 쏘곤거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귀신이 얘 바람났어. 얘 사귀는 남자가 무슨 직업이 뭐고 몇 살이야. 뭐 자식은 몇이야. 이렇게 귀에다 대고 얘기해 주는 경우는 아주 지극히 드물어요. 뭐 한 1000명에 1명 아니면 10,000명에 1명. 대부분은 점사로 가지고 점을 쳐요. 점사는 뭐냐면 뭐 동전을 굴린다든지 뭐 쌀을 가지고 한다든지 뭐 방법은 수도 없이 많아요. 이건 이제 이게 복술인 거예요. 이게 복술. 전복자죠. 이게 복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점을 딱 쳐서 점괘가 나왔는데 이게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긴가민가. 이게 맞나? 내가 이게 점 쳤는데 이게 맞나? 이럴 때는 틀린 거예요. 신이 알려준 게 아니에요. 확신이 들 때만 이 무당한테 들어있는 신이 점사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어쨌든 점은 쳐지잖아요. 동전 굴리면 어쨌든 간에 결과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결과가 확신으로 느껴져야지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지. 만약에 긴가민가 하면 귀신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무당한테. 그러면 귀신 잡으러 기도 가야 돼요. 산으로. 귀신 잡아가지고 다시 내린 굿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혹시 박수무당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저절로 알아요. 이상하게
저절로 알아요. 그게 왜 저절로 알아요? 예. 전생에 그런 것들 다 겪었나 봐요. 그냥 알아져요. 그리고 무당은 OX를 좋아해요. OX. O냐 X냐. 좀 황당한데 OX를 좋아하더라고요. OX. 답을 OX로 얘기를 해래요. 근데 세상 일은 OX가 아닌 복잡하잖아요. 과정이. 이런 거 물으면 헤매요. 돼요? 안 돼요? 이거만 좋아해요. 무당은. 요런 거에 대한 답변. 네, 한번 볼게요. 정해년. 네. 해월이죠. 해월. 그 다음에 경신일. 그 다음에 진시. 남자고요. 네, 이렇게 되고요. 네, 이게 이제 그 사장님이시네요. 겁재가 나타났죠. 언제 나타났나요? 겁재가 언제 나타났죠? 여기 겁재가 합이 걸렸네요. 지금 이번 달에. 네. 이게 뭐냐면, 이분 보면, 이 비견은 뿌리 내렸잖아요. 비견은. 근데 겁재가 뿌리가 안 내렸잖아요. 겁재가 뿌리가 안 내린 건 뭐냐면, 이게 사람이잖아요. 겁재. 돈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돈 가진 사람인데, 이게 만약에 친구면 동기간이 돼요. 동기간. 그러니까, 비겁이라는 거는 동기간이에요. 남자들한테 친구이거나 형제이거나 나하고 학렬이 같은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친구이거나 형제이거나 아니면 시댁 동서지간이거나 학렬이 같은 사람이에요. 겁재. 그리고 비겁은 그 다음에 이 겁재라고 그러면 그 학렬이 같은 사람 중에 친구나 뭐 동서든지 돈 가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겁재가 뿌리를 못 내렸으니까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돈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돈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천간에 겁재가 있으면, 이 천간이라는 건 내가 보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고 겪는 세상인데, 그러면 내 주위에는 돈 가진 사람이 있는데, 돈 가진 사람이 뿌리를 못 내렸잖아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은 내 말을 듣거나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리니까. 나는 그저 바라보거나 처분만 바라거나, 이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형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형제라면 내가 형제 한 명은 돈을 가졌거나, 그런데 나한테 돈을 안 주거나, 또는 쫓아와가지고 나한테 돈만 달래거나, 그 사람은 가난해서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항상 돈 가진 사람이, 돈과 관련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게 걸렸어요. 12월 달에. 걸렸는데, 이게 이제 편관하고 겁재가 걸리니까 이게 강도를 당하는 거예요. 강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내가 돈을 뜯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신은, 이거는, 주다. 식신은 주다. 또는 어린아이. 이런 사람이니까 내 손 아래 사람일 수도 있고, 식신이나 상관은 손 아래 사람이에요. 이 비겁은 나하고 이제 학렬이 같은 사람, 동등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관성은 내 윗사람이에요. 그래서 식신은 아랫사람이거나 아니면 이거는 어떤 행위를 하는 행위인데, 이 행위를 목적으로 내가 돈을 뜯겼다라는 뜻이에요. 이
이게 이제 이 결과물, 이 식신은 어떤 매스를 의미하기도 해요. 어떤 덩어리. 예를 들어서 뭐 사업하는데 투자했다. 그 투자가 식신이거나 아니면 건물을 사기로 했는데 내가 그 돈을 썼는데 내가 사기를 당했다 했을 때 이 건물이 되거나 이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식신은. 뭔가 그런 덩어리를 위해서 덩어리 때문에 내가 강도를 맞았다. 돈을 뜯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12월호는 그런데 네. 근데 이제 잠적을 돈도 안 갖고 잠적했다 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번 12월 달에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먼 친척뻘 조카 여자라고 하고, 근데 썸 타는지 안 타는지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가 썸 탄다 그러면 식신이에요. 뭐냐면 여자한테는 썸 탄다. 요즘 썸 탄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 좋을랑 말랑 이런 호감이나 좀 설레다 이렇게 사귈까 말까 뭐 이런 게 지금 썸이잖아요. 사귀는 전 단계. 그럼 이게 여자한테는 이제 식신으로 나타나는 거죠. 식신. 그래서 식신운이 들어와야 여자가 썸을 타고 남자를 사귈 수 있고 이제 그런 거고요. 남자는 뭐냐? 여자를 다스리려면 비겁을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비겁으로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견, 겁재가 썸 탈 수 있는 거예요. 여자는 식신이 썸 탈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운에서 보면 지금 비견이 삼합이고, 그러니까 이게 좀 썸 타나? 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조금 있죠. 그런데 그러려면 또 한편으로는 여자니까 정제도 또 들어와야 돼요. 정제나 편제. 그 다음에 애증의 관계라고 하면 편관이 들어와야 돼요. 편관. 그런데 이분이 또 편관이 또 들어왔네요. 12월에. 애증이라는 거는 둘 반대잖아요. 사랑해하고 미워할, 증오할 때 증하고. 근데 애증이 이제 편관인데, 또 편관도 들어왔으니까 애증의 관계 같아요. 라고 한다면, 이것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자세한 내막 같은 거는 일단 좀 들어봐야 되겠죠. 확실히 어떤 관계인가는 건 본인한테 좀 들어봐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 지금 이제 돈을 이제 잠적했다. 그럼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는가? 못 돌려받죠. 못 돌려받는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미 편관하고 이 겁재하고 편관이 만났다는 거는 강탈당했다라는 거예요. 강탈당했다. 그럼 이미 강탈당했는데 내가 받을 수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미 강탈당한 거니까 돌려받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나타나든 아니면 잡든 해가지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안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겁재 편관 자체가 이미 강탈당한 거예요. 강도 맞은 거예요. 이게 여자 같으면은 강간의 일로도 나타나요. 강간의 일로도. 여자가 강간당할 때도 이 강탈당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건 뭐 남자니까 그리고 여자한테도 꼭 반드시 강간이 아니어도 강탈당하는 거예요. 어쨌든 재물을 강탈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미 강탈당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여자가 뭐 찾아와서 돈을 갚는다든지 아니면 붙잡아가지고 돈을 다시 받아낸다든지 하는 일은 어렵다고 봐요. 그걸 물어본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겠냐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분은 어차피 바지 사장이에요. 돈을 돌려받는 게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정관이 천간에만 있고 지장간에 뿌리를 못 내리면 바지 사장이라고 하는데 성격은 성격적 특성이 어떠냐면 명예를 소중히 해요. 명예를 띄워주는 걸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 명분 가질래 실리를 가질래 했을 때 명분을 갖거든요. 이런 정관이 천관에만 있고 뿌리가 없으면. 그럼 어떠냐면 이 여자분이 찾아와 가지고 싹싹 빌어요. 아, 나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천간에 뿌리가 없는 정관은 에휴 그래 네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용서해 줄게 이러고 넘어가요. 만약에 이 천간에 이 정관이 뿌리가 내리고 있으면 야, 난 말로 하는 용서 필요 없어. 돈 가져와. 이렇게 돼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찾아와 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동안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제가 배은망덕하게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뉘우치는 행세를 하면 이런 사람은 용서를 해줘요. 뿌리가 없으면 그래 네가 잘못했다는데 봐줘야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이러고 또 넘어가요. 이 정관이 뿌리가 있으면 야 말로 하는 거는 소용이 없어. 난 너한테 그런 잘못됐다는 사죄 받고 싶진 않고 그냥 돈 갖고 와. 돈 갚아줘. 이래버려요. 근데 이분은 이제 뿌리가 없으니까 이분한테 잘못했다고 막 치켜 세우고 당신은 좋은 사람인데 내가 나쁜 놈이에요. 이러면 기분상 나 지켜주니까 봐주자 하고 넘어간다고요. 이런 분들은. 이게 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해요. 이분이 이제 KTX 타고 전국 방방곡곡 관공서 다 돌아다니고 부지런하다. 부지런하겠죠. 이 금이 천간에서 이 3개나 있고 일주가 다 금인데 엄청 다니시겠죠. 그러나 바지 사장을 면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거는 껍데기님이 바지 사장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외관상 바지 사장님을 딱 금방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한테 물어보면 확실히 답변을 해요. 그래 나 솔직히 나 권한 없어. 남들이 나랑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같이 하는 거지. 나 실질적인 권한은 없어. 이제 이래요. 본인은 이제 확실하게 대답을 해요. 그러나 제3자는 바지 사장이 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같이 하자고도 그러겠죠. 그럼 누군가가 누구겠냐? 돈 가진 사람이겠죠. 이 겁재겠죠. 이 사장님한테 달라붙는 사람은 요 겁재 돈 가진 사람. 돈 가진 사람이 뭐 하자고 같이.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명예가 있거든요. 뿌리가 없으니까. 천간에 정관이 있으니까 명예만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이 사람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 내세워가지고 요 겁재가 우리 뭐 좀 같이 해보자 하고 덤비는 사람이에요. 요 사람한테. 이런 경우 100%에 다 해요. 다 이래요. 다. 근데 제3자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표이사거나 뭐 이렇게 사장님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러면 이 사람이 사장님인가 보다 이제 그럴 뿐이죠. 그런데 이제 명리학적으로 이런 경우는 바지 사장이고 형식적인 오너다라는 거, 그 개념을 바지 사장의 명확한 개념을 안다면 사주 딱 보면 이분이 뭐 벤츠 타고 다니고 비서 데리고 다니고 그래도 바지 사장일 뿐이야. 우리는 아는 거죠. 제3자들은 몰라도. 이런 사주, 바지 사장이라고 또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국회의원 중에서도 바지 사장 많고, 그 다음에 뭐 시의원, 구의원, 바지 사장 아주 그냥 넘쳐요. 그냥 뭐 하는 일도 없이 출퇴근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구의원, 시의원 다 명예 때문에 동네 그 유지들, 특히 지방에 동네 유지들, 군의 유지, 시의 유지들, 구의원, 시의원 많이 해요. 지방에 바지 사장들 아주 많아요. 사주 보면. 그러니까 바지 사장이라고 해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임금도 예를 들어서 뭐 단종 임금이나 다 바지 사장이겠죠. 고종도 바지 사장일 거고 임금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사주가. 흥선대원군이 진짜 권력자고 아니면 명성황후가 권력자든지 이건 고종 같은 사주게 되는 거죠. 바지 사장. 그러니까 바지 사장이 왕도 할 수 있어요. 뭐는 못해요. 그러니까 사주가 뭐는 못하고 뭐는 하고 이런 거 없어요. 다 나름대로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다 있어요. 만약에 이제 잠적했는데 다시 나타나겠느냐. 그건 모르죠. 이분의 사주만 보고는 알 수는 없죠. 이분의 사주만 보고는 알 방법은 없고, 그럼 만나면 어쩔 거예요? 만나면 다시 돈 받을 건가요? 만나면 돈 달라고 할 건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돈이 궁해지면 나타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내년 운을 보면요, 내년 운에 정제가 나타났네요. 2015년에. 이러면 여자의 일이 일어나겠죠. 여자분. 내년에 나오겠네요. 이쯤 되면. 여자로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여자로서. 내년에 나타나면 여자로서 나타나는 거죠. 여자로서. 가능성만 좀 있다는 거죠. 사주만 보고 반드시 나타날까라는 거는 알 수 없어요. 사주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 사주쟁이한테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어렵죠. 내가 지금 이제 이렇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사기꾼이 도망갔는데 내가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잡으면 어떻게 할 건가? 잡으면 예를 들어서 고소할 건가? 그러면 관제구설이 들어와야 되겠죠, 상관은. 그러면 그거를 보고서 어느 정도 또 유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단 나타났다고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운에 걸린 게. 상관이 없죠. 그러면 송사로 이어지는 거는 또 아닌 거예요. 설령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냥 여자로서 나타나는 거겠죠. 내년에 나타난다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그러나 이제 2016년에 나타난다면 이제 송사로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근데 송사로 나타날 때는 여자는 아닌 거죠. 이쪽에는 또 재성이 걸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년에 나타난다면 여자로 나타날 거고,
후년에 나타난다면 이제 송사의 대상으로 피고인으로 나타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게 정확한 거죠. 굳이 뭐 이럴 때는 이렇게 나타나고 저럴 때는 저럴 거다. 이게 정확한 풀이에요. 정확하고 올바른 풀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이렇게 몇 가지 케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제 실제로 손님이 왔을 때 딱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고 사례별로 요때 나타나면 요일이 일어나고 저때 나타나면 조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때와 시간을 그러니까 때와 일을 나눠서 얘기를 해야 돼요. 요때 나타나면 그 일, 저때 나타나면 저 일, 이런 식으로. 실제 운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실제 운이라는 게 때가 되어야 일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때에 따라서 일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언제 나타나면 이건 무슨 일이다. 언제 나타나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나타나면 애인이 될 거고, 후년에 나타나면 피고인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시기별로 나타나서 어떻게 될 거다, 언제 나타나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올바른 거죠. 정확하고 올바른 운의 해석 방법이죠. 실제로 그래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언제 일어난다면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난다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사주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인생이고 운이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늦바람 난 거죠. 굳이 이제 여자에 관한 얘기를 하려면, 원래 이제 재성이 지장간에는 3개씩이나 있는데 천간에는 없잖아요. 천간에 없다가 60세 이후로 재성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늦바람 나는 경우들이 많죠. 늦게서 여자의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뭐 굳이 늦바람이라고 표현하는 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늙음악하게 여자 때문에 고생할 수 있는, 여자 때문에 속상할 수 있는 그런 운인 거예요. 지금 이분이 60세 이후로 여자 때문에 속상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이 60세 이후로 재성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속상하고 있는 거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속상한 일이 많다 그러면 속상한 거예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뭐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네.